자, 그 다음에 부담부 정렬하는 거는 양도에도 있었지만은 여러분이 빚을 안고 정렬 받는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이제 설에 시숙하고 골을 친단 말이야. 골을 치는데 시숙이 하는 말, 아유 재수씨,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랍니까? 그러니까 뭐 부탁하면 돈 부탁 아이가 다른 거 있나? 그래서 얘 해놓고 보니까 사실 요거 지금 팔면은 시가 5억짜리인데 내가 은행에 요걸 가지고 담보로 잡혀서 뺏은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팔아가지고 다음에 갚아도 2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정려 봐달랍니까? 안 봐달랍니까? 우재들 아이고 신님 몸무도 고옵니다. 무조건 오케이 해야지. 뭐 고치갖고 2억 버리겠나? 그러면 노름이 되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케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받아야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볼 때는 이 시숙이 여러분한테 재수씨한테 뭘 했냐니까 양도 행구로 보는 거예요. 시가 5억짜리를 3억에 팔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무 가격만큼은 시숙은 양도세를 내야 되고 여러분은 그 양도된 채무액만큼 유상으로 봐서 4% 취득세가 부담되고 나머지 남은 2억은 정려로 봐서 3.5%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숙이라 했지. 여러분 시숙은 이제 어떻게 되겠노? 양도세 3억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정려세는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수증자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행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담부 정려곡에다가 제목에다 뭘 넣냐 하니까 또 이상한 관계가 있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정려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려자와 수증자 간 바이 행제가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잖아. 반개거든, 반개. 옆으로 퍼진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요게 반개고 이게 직계란 말이야. 나를 중심해서. 그러면 부모 아이가 부모. 부모. 물론 조부모 되지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니까 자녀. 손자도 되겠지만은 간단하게 요래. 그러면 형제, 자매. 요쪽에 반개고 요게 직계지.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은 요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제가는 반개야. 행제가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재수씨하고 그 시숙하고 관계를 또 얘기도 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제가는 크게 말하면 친족 개념이라고. 친족 개념이죠. 아시겠죠? 크게 말해서. 자, 그래서 정려자와 수증자 간에 절대 이 관계는 안 된다. 제외하고. 왜? 이거는 전부 정려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 부담부 정려의 경우 채무 상당한 가액, 아까 3억에 대해서 부부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지? 자, 유상으로 밑줄 거,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본다는 말은 세율이 4%를 적용한다 이 말이야. 농지 빼고. 농지는 3%가 됩니다. 자, 그 나머지 가격은 무상으로 본다 했지? 그럼 5억짜리를 갖다가 3억짜리 채무를 안고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받은 건 2억 아이가. 2억에 대해서는 3.5%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야. 무상으로 본다 이런 무자란 말인데 세율을 3.5% 쓴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정려는 전부 정려로 보지 유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야. 올 정려야. 올 모두. 자, 그 다음 상속 재산의 해비 분할대가 있지. 그래서 그거는 상속 기한 후 적어놔라. 제목에다가 상속 기한 전이가 상속 기간 후가 기한 후. 자, 이해가 안 가면 또 그림을 그려. 자, 여러분이 상속 개실이 있지. 상속 개실 사망일이죠. 자, 이날로부터 해서 우리가 상속 개실의 말로부터 해가지고
예, 상속 개시일 만료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아까 상속은 취득세든 상속세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내라 이랬죠. 그렇지? 그러면 요 안에 재산을 갖다 형님이 이제 비율로 한번 따져볼게. 요게 형님이 60% 가져가고 동생이 얼마 가져가서 40% 재산을 가져갔다. 근데 동생이 열받지. 왜 형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재산만 많이 가져가느냐. 그래서 다투기도 하겠지만은 상호간에 협의를 해. 그래서 6개월 안에 재분할을 하는 기라. 6개월 안에 요게 취득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 똑같아. 6개월 이내는. 그래서 요렇게 하면 6개월 안에 재분할을 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형이 50% 가지고 그리고 동생이 50% 똑같이 요렇게 가져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동생은 얼마 늘었노? 10% 늘었지? 형이 동생한테 10% 줬지, 재산을. 그러면 이거는 6개월 안에 재분할하는 거는 뭐라? 그래도 상속이다, 증여다. 상속이다라는 뜻이고, 이어서 말하는 이게 아니고 요걸 말하는 게 기간 후 6개월 이후 6개월 이후에 재분할을 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여러분이 여기서 형이 60% 있다가 50%, 동생이 어떻게 되냐니까 40% 가지고 있다가 50%. 자, 본래 처음 할 때는 요게 각각 재산을 상속받은 거잖아.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6개월 이후에 분할해서 10%가 어디로 갔노? 동생한테 갔지.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똑같이 요리를 하면 상속이고 6개월 후에 재분할을 하면 요 부분은 형님이 동생한테 10% 재산을 정리한 거로 본다. 근데 이 지문이 그래 길다. 가만히 읽어봐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번에 보면 상속 개시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6개월이거든. 6개월 내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뭐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상속을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재분할을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는 상속 재산이고 상속으로 봐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6개월 이후에 여러분이 재분할하면 많은 자가 적은 자한테 뭐 한 거로 본다? 네, 정리한 거로 본다. 바로 포인트는 요거야. 여기서 상속으로 본다 하면 틀리는 거지. 정리로 본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이거 보면 택지 공사자가 준공된 토지에 지목 변경을 하면 아까 내가 변경 당시 소유자라 그랬지. 일반 변경도 다 마찬가지. 변경 당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 정원에 부수 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지금 보니까 그 가액이 증가했나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나?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가액 증가다. 지목 변경에 의한 가액 증가. 그럼 가액이 증가 안 되면 취득세가 없는 기라. 지목 변경을 해서 가액이 늘었기 때문에 바로 현재 변경 당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간주취득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뭐냐? 소유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는 불변이고 일반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바뀌지 않고 내 재산에 내가 속된 말로 일정한 작업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 올린 것만큼 취득으로 보겠다. 이게 간주취득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했다시피 이때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주인이라. 변경 당시 소유자. 맞죠?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본래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본래는요. 신탁재산의 신탁은. 근데 이거 잘 읽어보세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란 말은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그려. 그리면 그림밖에 살아있는 게.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 하니까 우리가 위탁자, 그 다음 수탁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제3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위탁자가 바뀌는 거죠. 타인, 요게 제3자입니다. 보세요. 위탁자가 이쪽으로 신탁재산,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한해서입니다. 네, 신탁재산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취득이 안 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와, 명의만 이전하는 행식적 이전이기 때문에. 자, 신탁기간이 뭐 5년이다 계약을 하겠죠? 뭐 10년이다 계약을 하면 종료가 돼서 다시 빠꾸대 돌아옵니다. 예, 이게 소유권 환원이죠, 환원. 돌아오는 걸. 예. 갈 때가 비과세니까 돌아와도 뭡니까? 그렇지. 왜냐? 이름만 바꿔주는 거지 소유권은 실질 이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한테 신탁을 했더만은 이 사람이 삽버려서 이 재산을 이 사람이 구입을 한 거라. 그러면 이 부동산 뭐 토지다 건물도 좋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이 재산을 삽버렸다고 이리로 가 있는 걸 갖다가 그럼 소유자가 이게 갑이고 이거 수탁자 을이고 이게 병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소유권이 실제 누구한테 위탁자가 바뀌지 결과적으로. 요걸 그게 뭐라 그랬냐 하니까 위탁자 지위의 이전인데 요게 사실상 이전을 말하는 기라. 무슨 상 이전? 행식상 이전이고 사실상 매수를 해야 돼. 매수를 해야 이 사람이 새로운 신탁자가 되는 거죠. 주인이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새로운 신탁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이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이거는? 당연 유상이죠. 그래서 몇 프로? 유상사 4%. 외울 때 유상사, 유상 4%, 유상사. 김상사가 유상사. 되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거기에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밑에 문제 보세요. 60페이지 밑에 문제. 있습니까? 자, 취득세 납세의무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부동산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내가 신축 건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요. 보존 등기 안 하더라도 신축업자가 주인이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다 이 말입니다. 납세 의무자 세금은 구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자 조합원용 아파트를 부동산이죠. 그리고 그 조합원에 기속되지 않는 부동산 아까 분양용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건 아까 조합이 1차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승계 분양하면 이제 승계 취득자 또 내기는 하죠. 1차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합이 조합원용 아파트를 사 드린다 하더라도 조합원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인은 조합이 아니고 누굽니까? 조합원이죠. 그래서 주인이 내는 거예요.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본다 하면 틀린다고. 조합원이니까 지가 내는 거다. 이걸 알아야죠. 맞습니까? 자, 직계존 비속이 직계존속이 무슨 말이에요? 직계존 비속으로부터 이래라. 직계존 비속으로부터 비속으로 그냥 비속으로부터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계존속이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이 말인데 존속이
부동산을 한 번 더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계 존속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때에는 직계 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 줄 거라. 지금 대가 입증을 했나 안 했나? 했지? 본래 원칙은 정려입니다. 근데 아까 공파고대, 요 사유에 걸리면 요게 한마디로 객관적 입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유에 걸리면 유상으로 본다 했습니다. 맞아, 틀려. 예. 또 그 보니까 직계 비속, 그러니까 그 3번의 지문이 좀 이상하다.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계 존속, 그러니까 비속이가 아니고 비속으로부터 요래 좀 적어주라고요. 자, 직계 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자, 포인트는 직계 존비속 간의 교환이 나왔지? 교환은 무상이 없습니다. 전부 유상입니다. 민법에도 교환은 유상입니다. 똑같죠? 자, 답이 그게 답입니다. 그 다음 직계 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 공매를 통해서 샀죠. 경매를 통해 샀다. 좀 객관적 취득 아닙니까? 이런 취득은 여러분이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면 이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건 세율이 4%를 일반적으로 쓴다 이 말은 농지 외에는, 농지는 유상형 3%입니다. 자, 그리고 납세자는 취득한 자가 납세자다 이 말이에요. 납세무자.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 61번에 보면은 여러분이 제일 밑에 문제고 한번 풀어보시죠. 방금 했던데 방금 풀으라는 거 방금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아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는 건물 주인이고 가설자는 임차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서로 다르면 책임자가 누구냐니까 건물 주인이 지어야 된다. 이른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했지. 가설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는 소리 안 했죠. 그래서 그하고 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사용자하고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내야 되노? 소유자. 그래서 수입 물건을 갖다가 벤처를 수입했는데 남한테 제3자한테 대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용자지 소유자는 아니죠. 그래서 수입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걸 잘 이해해야지. 소유권을 가진 놈이 내지 소유권 없는 놈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봐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취득세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작년에 출제가 돼서 좀 빈도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 생략을 해도 좋겠고, 자, 68페이지 한번 해보시죠.
자, 68페이지. 취득세 가세 표준이 있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항상 세액 산출의 근간이 되잖아요. 자, 취득세 가세 표준이 있어요. 여기다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산출세가 나오죠. 무슨 세가 나와? 산출세. 이 산출세가 뭔데?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라. 계산된 세, 산출세. 그리고 어떤 책은 계산된 세 이래 나오고, 어떤 책은 산출세인데 산출세인데 표현상 맞는 말이고, 그게 그 소리에 똑같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토지를 만약에 1억에 주고 샀다. 그러면 세율이 4%다. 그러면 산출세는 400만 원이다. 이런 개념이라 이게. 그래서 가세 표준은 세금 매기는 바로 기초 금액이 되는 거예요. 또 수량도 나중될 수 있고. 그래서 요때 원칙이 뭐냐? 이 가표의 기본 원칙은 바로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 취득 당시는 바로 무슨 가격을 말한다? 여러분 신고 가액이다.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는 바로 시가 표준도 가능 공시 가격이죠. 시가 표준도 된다. 그러면 자, 바로 신고를 안 했을 때, 또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니까 그 지방의 가장 바닥 가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세법에서는. 그 B를 그렇게 느껴야지. 부동산 공시가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그 바닥에 최저 가격을 깔아놓는 겁니다. 이게 공시가 개념이 세법에서. 왜? 어차피 우리는 동계산하는 거니까 이쪽에는. 최고 가격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바닥 가격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취득 당시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시가 표준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신고를 하긴데 바닥 가격 밑으로 신고할 수 있나? 그래서 미달 신고, 적게 신고하는 거죠. 시가 표준은 8천만 원 정해놨는데 내가 7천만 원 신고했다. 그러면 8천만 원 밑으로 신고했지. 그때는 시가 표준이 뭐다? 가세 표준이다. 자, 그 다음 무상 취득. 무슨 취득? 무상. 우리 상속이라든지 정려. 왜냐하면 이것도 시가를 알아갖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거의 게으른 사람들이 이거 신고하겠습니까? 감정평가 받으러 갈 그것도 안 되죠. 그냥 받아버려요. 그러면 갈 데 올 데가 없어. 공시가격, 가장 바닥 가격 시가 표준이 가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기본적 원칙인데 우리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흔들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 서로 비교하면은 비교성을 갖춰야죠. 비교를 하면은 국가는 무슨 놈? 무슨 놈이고? 봐라. 이 뭔가 삐끗네. 허가는 큰 도둑놈이지.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하면은 적은 금액을 가표를 해서 세금을 적게 받아야 좋은 거 아이가?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비교가 되면은 항상 큰 금액이 가표라. 무슨 금액이 가표라? 큰 금액. 이 가표로 결정이 될 가세 표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취득을 할 때 1억을 줬어. 그러면 시가 표준이 얼마냐 하니까 8천만 원이라. 자, 잘 봐라. 1억이 크나 8천이 크나? 1억이 크지? 자, 여기서 신고를 할 때 원칙은 1억 그대로 신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신고라. 신고가 잘 돼서 안 돼서. 있는 그대로 금액을 신고하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이대로 하다가 여러분 세금 내다 볼 다 본다고. 그래서 머리를 돌리기로
머리를 돌리기로 어디까지 낮출 수 있냐니까 이까지는 낮춰야 돼. 요게 맞춰서 시가 표준으로 똑같이 8천만 원에 신고해도 돼. 이건 불법이 아니야. 왜? 자유기.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가면 세 번째, 만일에 신고를 하는데 봅시다. 신고를 하는데 이걸 7천에 신고를 했다. 얼마에 신고? 이때 7천만 원에 신고를 하면 벌써 공시가 바닥으로 밑으로 신고했지. 그러면 요거는 잘못돼. 요래 비교할 때는 항상 큰 금액이 값표거든. 신고하고 시가 표준하고 갈등이 생기면 큰 금액이 값표라니까. 그래서 이걸 요래 하면은 8천만 원을 값표로 보는 거야. 얼마를? 8천만 원. 그래서 봐라. 자, 시가 표준하고 1억하고 비교하니까 어느 게 크노? 1억이 크지. 그래서 신고가 잘 돼서 값표가 되는 기라. 또 8천만 원하고 8천만 원만 하고 뭐 금액이 같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둘 다 또 하면 안 되죠. 하나만 하는 거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다시피 시가 표준보다 더 낮게 신고를 했어. 그러면 비교해서 어느 금액이? 큰 금액이 값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국가는 무슨 놈이라 이래서 또 놈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걸 잘 이용을 해야지도 잘못하면 또 가산세까지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신고할 때 항상 우리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가하고 시가 표준하고 충돌할 때는 큰 금액이다. 자, 이게 기본 원칙이라 원칙과 예외가 적용되는데, 그 다음 특례 규정이 있어 있지 되겠지? 자, 특례 규정. 특례라는 거는 이거 다 무시해. 특례 우선주의라.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 게 있어. 사실상 취득 가격. 자, 그래서 요걸 값표를 하는데 이거는 공시 가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말 그대로 있는 구입한 가격 그대로 신고를 해야 돼. 시가 표준보다 낮아도 돼, 이거는. 그래서 특례라는 거라. 특약을 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요게 바로 여러분이 어떤 취득 유형을 말하냐니까 이 사실상이라는 거는 무상이가 유상이가 우리가 사실상 실제 이 말이야. 저 위에 사람이 사실상까지 야 임마 우리 경상도 사람은 야 임마 얼마 줬어. 이게 사실상이다 이 말이야. 유상이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앞에 참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래 공부를 해놔야하니까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취득, 뭐 서초구로부터 취득 이래 나오지 뭐 북구로부터 뭐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또 인천광역시로부터 취득. 알겠습니까? 무슨 강역시로부터 취득 이런 식으로 나오지. 지방자치단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입한 취득. 우리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수입할 수 있죠. 그때 사실상 취득가를 값표를. 그 다음 여러분이 경매도 다 포함합니다. 공경매. 그 다음 판결문. 이거 공부할 때 주의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도 좋은데 이 판결문이라는 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객관적 취득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정부에서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표준이죠. 이 시가 표준이야. 말 그대로 표준이지. 물건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옆집 아파트를 갖다가 4억에 팔았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가 4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성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성이다니까. 부동산이 뭐냐고 묻는다면 개별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판결문이라는 거는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하해조서나 인락조서 이런 조서에 의한 판결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객관성이 없는 판결문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직 판결문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아까 이의 신청하는 행정소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으로부터 취득. 그 다음 여러분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느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부동산, 그렇죠. 거래 신고 법률에 따라서 적용을 받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신고죠. 신고 지역에서 사는 거. 네. 그래서 법신이 됩니다. 이렇게 신고 지역. 판결문, 공매, 지수, 공판, 법신 총 몇 개입니까? 네. 지수, 공판, 법신 총 6개죠. 그래서 요것도 필기를 또 잘 해놔요. 요까지, 법인까지는 요게 취득 시기가 언제냐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은 계약서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잔금 지급일. 일이 취득 시기입니다. 구입 시기죠. 물건. 구입 시기고. 특히 자, 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거래 입증이 된 경우인데 이 신고 지역에서 사면은 요거는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고 시가 표준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밑으로 신고해도 되고요. 위로 신고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안 받아요. 무조건 이 가격이 가표입니다. 그래서 특례. 그래서 특례라고. 그럼 요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입니다. 계좌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줄이면 계좌일. 요거는 사자일.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요게 취득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시기가 나오면 요게 나왔으면 나왔지 이제 요거만 딱 공부를 해놓으면 돼요. 취득시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68페이지 보면 자, 그게 취득세 가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 가격을 말한다. 근데 신고할 때는 항상 무슨 가 이상으로 신고해야 바람직한 신고고 이상 신고를 해야 되지. 미달 신고를 하면 시가 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만 연부가 뭐고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3억짜리 토지를 샀다 아이가. 그럼 3년 연부 계약을 하면 1년에 1억씩 끊어주는 방식이라. 그러면 1억 몇 번 끊어주는? 3번 끊어주지. 그 끊어주는 그때가 취득 시기가 되고 끊어주는 금액 1억 그게 가세 표준이래요. 그럼 세금을 3번 계산한단 말이야. 그래 3번 계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 그러니까 매해 사실상 지급 금액을 말한다 이 말이야. 1억 끊어주는 그 금액을 말하죠. 예, 그때 이때 당연히 뭐 계약금은 하늘에서 게 아니고 총 거래 가격에 포함이 되죠. 예, 계약금을 줬으면 그 가표에도 집어넣어라 이 말이고요. 자, 시가 표준. 취득세 가세 표준은 신고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가표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은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이 표시가 없는 경우인데 한마디로 무신고죠. 무신고. 예. 무슨 신고? 무신고. 신고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자, 그 다음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은 경우죠. 이른바 미달 신고. 무슨 신고? 미달 신고. 그 다음에 아까 무상취득, 상속, 정령, 또 뭐 교환 이런 게 일어나면은 여러분이 교환도 교환 대가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교환도 뭐라고? 교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교환 대가가 같을 때 여러분이 뭐 돈 준 게 없으니까 공시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 유상성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유상성계 밑줄 긋고 유상성계가 종류가 총 3가지는 좀 알아놔야죠.
자, 유상승계취득이 대표적으로 매매죠. 매매. 에? 매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우리가 현물 출자. 무슨 출자? 현물 출자. 기업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 자, 이런 게 다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데, 아까 앞에 교환은 교환 차이가 없고 똑같은 거 서로 바꾸는 걸 말해요. 그래서 돈을 안 줬으니까 공시가를 하는 거고, 여기는 교환 차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실무에 가면. 그래서 교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환 차이가 있는 금액을 가표를 한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교환, 현물 출자, 매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유상승계죠. 그래서 유상승계는 항상 4%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몇 프로? 4%. 세율이 적용되니까.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가표로 한다. 연부금액은 아까 1억 그걸 말해요. 매해 끊어주는 거. 다만 정려, 기부 이런 무상취득 같은 거는 유상취득인데 무상취득은 전부 공시가로 하는 거죠. 시가표준이 가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특수관계인 하면은 대표적으로 친족 하나 적어놓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라고? 친족 간에 바로 양도소득의 부당한 행위 계산이 나오는데,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행위가 뭐라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 자, 이런 행위에 있어서 거래가 일어나면 이런 경우는 이 특례 실질 취득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주 뭐고 여기서 유상거래에 한해서만. 그래서 아까 내가 사실상이라는 뜻은 유상을 말한다, 무상을 말한다. 유상. 네. 무상은 따로 줘요. 네. 그래서 무상은 하면 공시가, 시가표준으로 한다. 이거 명심해.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박스 안에 지금 나와 있네. 국가 하면 법원, 뭐 법원도 되죠. 법원도 국가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는 다 실제 취득가를 가표로 하지 시가 표준이 낮아도 관계없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 대한 취득. 그 다음 공경매, 공매만 있지만 경매도 포함합니다. 자, 판결문은 판결문인데 민사와 행정소송 판결문이지 화해줘서 인낙줘서 이런 걸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왜냐?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인데 여러분 법인만 외우면 돼요. 법인은 자동적으로 장부가 있지. 장부 없는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여러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핵심은 부동산 신고지역입니다. 부동산 신고지역.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해라.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채무 변제로 뭘 통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까? 경매죠. 경매. 경매로 취득을 한다. 자, 이어서 가표 가려내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가 이게 10억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9억입니다. 예. 경락 가격. 경락 가격이 이게 8억입니다. 자, 공경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가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경락이 낙찰가라 그러지. 경락이나 낙찰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자, 그래 봐요. 일반 물건은 1에 사면 이 가격이 가표가 돼요. 그죠? 국가로부터 취득한다, 수입에 의한 취득이다, 법인으로부터 취득이다. 법인을 왜 인정하는가? 회계장부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회계장부 때문에, 객관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보다시피 부동산 거래 신고지역에서 취득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시가 표준에 영향 없이 무조건 이 가격이 되는데 일반적 이 객관적 취득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전부 이렇게 비교해서 큰 금액이 가표를 해야 돼요. 이래 신고하면 이게 가표가 됩니다.
근데 아까 지수, 공판법, 신. 요 관계로 취득하는 거는 다 여기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그러면 시가 표준보다 싸더라도 이 가격이 가표라. 그래 아까 필기를 보란 말이야. 자, 살장치에서 시가 표준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관계없어. 무조건 내 상 가격대로 신고하면 돼. 신고한 가격이 가표라 이거는. 그래서 요때는 취득세 가표는 얼마가 돼야 된다? 8억이 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이 그 70페이지 폐에서 자, 요번에 요쪽을 공부를 좀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 70페이지 폐면은 그 재료에 뭐가 나오냐니까 우리가 취득 가격은 직접 취득이든 간접 취득이든 전부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는 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있습니까? 자, 잘 봐요. 지금 여러분이 취득 대금 일시급을 10억으로 적어 놓으세요. 10억. 할인받은 금액은 1억입니다. 할인받은 금액 밑줄 꺾고 1억. 그러면 가세 표준은 얼마로 한다? 9억으로 한다 이 말이죠. 봐. 여러분 10억짜리 5년 연부 계약을 체결해서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10억짜리 5년 연부로 끊어주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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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취득세를 5번 계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하이 어쩌다 조상이 도왔는지 로또 당첨이 됐다. 얼마짜리? 100억짜리가 됐다. 그럼 또 100억에서 10억 빼주는 거 이건 또 푼 돈이거든요. 없을 때 10억이 큰 돈이지만 있는 사람은 그것도 푼 돈이야. 그래서 아이 돈 다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래 5년 주기로 이렇게 끊어주기로 했는데 당장 그냥 나도 일시적으로 10억을 팍 주니까 매도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 돈이 어디 들어와. 아,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니라 내 열심히 노력해 한꺼번에 다 막 갚아야 되겠다. 복권 당첨했다 하면 안 깎아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마련해갖고 너한테 주는 거다 이랬더만 매도자도 좋다. 나도 기분이다. 네 한꺼번에 줬으니까 내가 1억 빼줄게. 이래 된 거야. 그러면 매수자는 원래 10억짜리지만 실제 준 거는 9억 아이가 1억 빼줬으니까 할인해 줬으니까. 그래 9억이 가표가 되는 거라. 10억이 아니단 말이야. 실제 준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 이 말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왼쪽은 전부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전부 취득 가격에 이 가격에 다 합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 물건과 관련된 비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그러면 공부를 갖다 양쪽 다 해버리면 틀리기 절만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해야죠. 적은 것만 공부를 하지. 특히 왼쪽에 보면 할부 이번에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요거는 법인일 때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연체료 같은 거는 제외한다. 개인의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취득가격이요.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애호만 자꾸 헷갈리는데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법인은 회계장부가 있어요. 항상 지출과 수입이 늘 기록이 됩니다. 또 그것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회계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인은 연체이자까지 이런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왜 안 되느냐? 이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을 말하거든. 개인은 회계장부가 없어요. 있어도 지 맘대로 하고 엉망이라. 객관성이 없죠. 그래서 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잘 알아놓으세요. 법인이 아닌 자의 연체의 이자, 할부이자는 X입니다.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양도세는 나중에 필요경비가 될 수 있으나 취득세는 절대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X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그 전기, 가스,
속된 말로 전기료, 가스료 이거야. 그렇죠? 이런 거 취득가격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런 건 나중에 사업자는 사업 경비로는 뜰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이사비용, 이주비용이죠. 그 다음 저작물, 지작물 보상금, 저작물의 지작물 보상금. 자, 여러분 이거 지작물이 뭐냐 하니까 이제 수용당하면은 그게 불필요한 물건을 철거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수용당하기 전에 돈을 좀 많이 벌리는 방법이 뭐냐? 가수나무를 심어 놓는 게 제일 좋죠. 한 그루 더 치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상가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철거하는 비용, 요런 게 여러분이 절대 취득가격 땅값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그 보면 광고비라든지 판매 비용 이런 거는 포함하지 말고, 특히 아까 할인받을 때 할인 금액 1억 원 10억짜리 1억 빼주니까 9억으로 잡았지 1억은 안 잡았지. 그게 바로 마지막에 있는 할인시고, 그 다음 그 밑에 거 하나 더 적어. 왼쪽에 있는 걸 적으라고. 법인이 아닌 자의 할부이자 연체이자. 자, 그래서 이거 공부를 요번에 반드시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취득세 쪽에서 나왔고, 양도세 쪽에서 나왔고, 요번에 취득세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나온 거 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5년 후에나 나오죠. 그래서 자, 취득 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 부가가치세, 뭐 가스료, 전기료 그런 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사비용, 이주비용, 저작물 보상금, 그 다음에 광고비, 그 다음에 아까 법인이 아닌 자의 할부이자, 연체이자 이거 포함하지 말았겠지?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오른 왼쪽은 그냥 잡아내거든. 요거 두 개 시켜갖고 합산해가지고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잡아라. 이게 문제가 이래 나와요. 그럼 두 개 다 외우지 말고 안 되는 걸 외워라 말이에요. 알았죠? 요거 반드시 나옵니다. 외워놔야 됩니다. 자, 오늘 요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